안녕하세요. 저는 뭐 영상 제작이라든가 또 뭐 영상과 관련해서는 일체 뭐 크게 관심이 없는 일반인인데요. 다름 아니라 제가 요새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좀 약간 기분적으로 좀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. 다름 아니라 이제 저희가 17년 동안 키우던 우리 덕파리,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제 17년 동안 키우다가 무지개 다리를 2월 13일 날 이제 건너게 되었는데요. 그날 이후로 제가 좀 마음의 변화라든가 또 좀 약간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강아지를 좀 어떻게든 좋은 생각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책을 몇 권 구매를 했습니다. 다만 이제 뭐 워낙에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동물병원을 애용을 하면서 이제 동물병원의 원장님들에게, 그러니까 수의사님들에게 우리 강아지의 목숨, 건강을 모두 맡기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또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의사 선생님께 거의 뭐 한 15년 정도를 이제 믿고 맡겼었는데, 좀 병원에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, 이제 동물병원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, 좀 간과하는 부분들, 그리고 동물에 대한, 동물들이 이제 말을 하는 개체들이 아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사람은 아프다 하면 이제 아파, 어디가 아파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, 동물은 그냥 아프면 참고, 또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물의 얼굴 표정 변화라든가 또 동물의 하는 행동에 따라 그 모습을 보고 어림짐작해서 동물병원을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챙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가 불편을 겪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가 아파 보인다든가 하면 즉각적으로 병원을 데려가는 편이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, 이번에 우리 덕파리가 2월 13일 날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어디가 아팠는지를 솔직하게 잘 캐치를 못했어요. 그냥 의뢰, 그 아이가 좀 기침을 하고 하니까 좀 기관지가 안 좋은가 보다, 또 그 아이가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왜냐면 그 외에는 별다른 큰 증세를 뭐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평소와 달리 뭐 별로 이렇게 다름없이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,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병원에 데리고 가면 기침을 한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기침을 좀 완화해주는, 그리고 또 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을 받아온 게 대부분이었어요. 그리고 그게 다였고요. 근데 이제 12월이 되기 이전 11월 28일 날, 그때 이제 덕파리는 좀 한번 심장에 쇼크가 왔었어요. 이제 그날 밤에 일어났었던 급작스러운 일이었던지라 부모님도 놀랬고 또 저 또한 너무 크게 놀란 나머지 또 인공호흡을 또 했었거든요. 심장이 멈춰 서 있는 상태에서 애가 목이 뒤로 넘어가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인공호흡을 해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숨이 끊기지는 않았으니까 24시간 병원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. 밤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병원들은 오픈을 하지 않잖아요.
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모 병원에 24시간 하는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각종 검사를 하니까 이미 폐에 암은 전이가 많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, 그로 인해서 애가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기침을 했었던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. 이걸 왜 미리 잡지를 못했었는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좀 죄책감이 많이 들었고, 강아지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부분을 그냥 너무 쉽게 기침이라고 간과가 감기 증세라고 그냥 간과하고 체온만 재주고, 그 체온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이 그냥 위안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직후 입원을 3일 하고 퇴원을 하고 나서도 이제 뭐 기침은 가라앉질 않았죠.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.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항암제와 심장과 관련된 약들을 먹고 이제 버티다가,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크게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던 착한 녀석이었던지라 입원을 이제 두 번째 입원을 생각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. 그날도 강아지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가는 와중에,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위독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부모님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모습,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직까지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아픔으로 좀 남을 것 같아요. 제 평생에. 그리고 잊지 못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서로는 좀 길었는데 뭐 한 몇 주 동안은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거에 좀 시달리다가 또 뭐 일도 못하고,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자의적으로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할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, 일도 어쨌든 제대로 하질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, 이렇게 지내서는 좀 많이 어렵겠다. 내가 어쨌든 이 아이가 나를 걱정해 줄 거라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훌훌 털고 내일 열심히 하고, 또 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대로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며 나를 추후에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약간은 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와중에 그 마음을 갖게 했었던 책이 있었어요.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, 제가 그 책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제가 왜 또 다른 책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. 저는 한국에서는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이제 뭐 반려동물이 이제 뭐 가구가,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한 1000만 가구가 된다고 하는데요. 저희 집도 이제 그 집 중에 하나였었죠. 2001년도 한 9월에서 10월달,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덕파리를 데리고 오셨는데, 이제 뭐, 그때는 동물에 대해서 이제 뭐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,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아이가, 처음에는 좀 많이 낯설고, 또 그 아이조차도 이제 우리 집을 많이 낯설어 했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점점 정이 들어가는 그 모습에, 이제 저도 그렇고 그 녀석도 그렇고 서로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죠. 오히려 데리고 온 아버지보다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이뻐해주고 사랑으로 이제 키워왔었으니까요. 한시도 떨어져 있었던 적은 제가 서울에서
이제 학교 공부를 할 때 외에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빼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여튼 제가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이 책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. 이 책은 리타 레이놀즈가 지었는데요.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동물 애호가들에게서는 많이 알려졌었지만 또 왜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는지 또 왜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또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책으로 설명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눈물을 많이 흘렸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저희 강아지가 떠나면서 저에게 삶이란 어떤 거다라고 하는 데에 좀 많이 가르침을 주고 떠났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펠로스 증후군이 앞으로 이제 뭐 1000만 가구 이상의 동물들,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을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끝까지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이제는 자유로울 수 없다. 그리고 확실한 건 동물들이 사람보다는 이 생애가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동물병원에 대해서 좀 약간의 서운한 감정도 있었고 또 그 동물병원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이제 나이가 든 노견이든 노묘든 가게 되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. 저희 강아지는 그래도 어렸을 때 그리고 중년일 때 그리고 노년일 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건강하게 지냈던 녀석이라 그렇게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많이 돈이 들어갔다 생각은 안 하는데 아플 때만큼은 정말 일주일에 얼마씩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 느꼈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비용을 결산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비용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가정에서는 좀 많은 부담은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은 좀 정부에서 빨리 좀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그런 부담을 좀 덜 이렇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게 좀 빠른 개정이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도 강아지들을 키우고 고양이들을 키우는 모습들을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비춰주고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완화시키고 다만 이제 좀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였죠. 뭐 뉴스에서 사건 사고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좀 약간 손해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더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내가 미리 캐치를 해서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장은 저는 이제 동물을 키워야 되겠다. 좀 우리 덕파리를 대체를 해서 다시금 이제 다른 녀석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좀 용기를 내서 갖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전에 혹시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미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수의학 공부를 좀 요새 하고 있습니다. 충북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이제 만든 수의학 교실이라는 책인데요.
이 책은 이제 전공자들을 위한 책은 아니고 전공을 앞둔 그리고 수의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미리 예비 수의학 선생님들을 위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책 내용을 보니까 좀 일반적인 전문적인 의학 서적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하시고 또 미리 파악을 해 두시면 추후 내가 동물을 위해서 병원을 갔을 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 전공은 이쪽 계통은 전혀 아니라 정말 책을 읽는데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는 않아요. 좀 교양적인 부분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약간 무거운데 그렇다고 해서 좀 이 수의학 전문으로 깊게 파고들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그 양은 방대하겠지만 그래도 나의 애기들을 위해서는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많은 좀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모르고 병원에 가는 거하고 알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반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. 또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또 이쪽과 관련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좀 많은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딱히 제가 동물과 관련해서 막 정말 깊은 애정을 쏟는다든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길을 가다가 보면 많은 길고양이들도 있고 그런 길고양이를 위해서 이제 뭐 간식도 차에다가 이렇게 두고 다니는데 배고파하는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이 이렇게 눈에 띌 때가 있어요. 그건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데 그런 애들을 위해서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 내 나름대로도 엄청나게 뿌듯하고요. 또 그걸 먹는 동물들의 해맑은 모습들,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뭐 불우이웃 돕기 아니면은 또 다른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양심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 못지 않는 이 뿌듯한 마음이 정말 많이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들을 간략하게 추천을 해 봅니다. 이 책 말고도 또 본인들한테 맞는 책들도 많겠지만 저한테는 이 정도가 지금 일단 입문을 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참 많은 도움이 됐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